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봄방학과 규제 완화로 비치에 인파가 몰리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가 저녁 8시 통행 금지를 4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영국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큰 효력이 있어 긴급 신청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이미 미제 백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마초 근성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공화당 남자들입니다. 애틀란타 스파 사건은 미 전국에서 아시안들이 뭉쳐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응답 중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끝냈는데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미중 냉전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등 관계 국가들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소셜미디어를 만들 것이라고 그의 선거 참모가 밝혔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는데 그의 방문 직전 국무장관이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오려는 나홀로 어린이들이 국경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탑 1% 부자들은 수입의 20%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요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손주들도 껴안고 마스크 쓰지 않으시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무 주의하라고 하고 공화당은 너무 주의하지 말라고 하고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양쪽에 블레임이 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백신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미국과 캐나다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나 오렌지 카운티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미시건주 같은 데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1월 11일부터 2월 한 중순, 한 2월 20일까지는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낮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상태가 그때보다 30%, 약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 자체는 백신 때문이죠.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니까 이렇게 느슨해져서 사람들이 나가고 일반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단속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풀어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변이감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영국에서 발생한 그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한 30% 감염률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15개국에서는 성인의 25% 이상이 접종됐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영국은 성인의 거의 반이 적어도 한 번 접종을 했는데도 영국은 지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 국가들도 프랑스 같은 데도 다시 문을 닫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64세 이상, 65세 이상 분들이 뭐 약 3분의 2 그러니까 65세 분들이 65%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접종을 뭐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로스앤젤레스에 오늘 뭐 7만 도스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접종 받아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접종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로스앤젤레스 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지금 400만 명인데 카운티가 1000만 명인데 그 7만 도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빼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은 이렇게 백신이 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물론 뭐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큰 해가 없이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낫겠지만 아무래도 병이 있으신 분들, 젊으셔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문제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뜬 정치인도 있고 진 정치인도 있고 떴다 지는 정치인,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플로리다 주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지사가 이 많은 것을 개방을 하라고 하고 그러나 플로리다 주에서도 도시 마이애미 같은 곳 비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은 시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요. 사고도 났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비치에 오는 사람들의 90%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양심 같은 것도 흔들리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먹고 뒷문으로 그리고 요즘은 뭐도 많이 막아놓고 쳐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돈 안 내고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식당 이제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따닥 붙어서 마스크 쓰지 않고 춤추고 모래사장에서 하니까 결국은 통행금지가 발효가 됐고 지난 사흘 동안 100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페퍼볼 같은 것만 쐈다가 나중에 뭐 총도 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주지사의 경우는 란 디사니티스 주지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시팩도 플로리다주에서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까지 따라왔었던 사람이 플로리다의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공화당 사이에서는 이 주지사가 다 풀어라 하니까 이렇게 풀리는 것이고 도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시장들은 지금 너무 걱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주지사는 계속 공화당에서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24년 뭐 본인이 아직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는 안 했지만 2024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긴 타임 스케줄입니다. 1년 사이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떴다 지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너무 많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데 우선 문제는 백신은 많이 그 자유로워져서 그나마 이제 3월, 4월 지나고 나면은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이저 그리고 이제 모더나의 백신이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게다 대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백신도 미국에서 뭐 32,000 몇 명을 대상으로 쭉 그 임상 시험을 했더니 거의 그 효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병원에 간다던가 여기까지 막는 게 한 80%, 79%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막는 것은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하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혈전 이것도 사실은 이 애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받고 생긴 혈전은 아니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그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였고 하니까 식품의약국의 긴급
긴급 그 사용 신청을 내려고 하는데 이 영국 백신 회사가 그런데 뭐 미국은 별로 상관없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보내느냐 우리 아직 어느 나라에 보낸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말에 행정부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백신은 조금 지나면 있는데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다.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배부른 지금 그런 소리, 주변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NPR과 PBS, 뉴스아워 그리고 마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남자들은요. 49%가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고 한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것도 있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마초 근성이라는 겁니다. 자유. 국가가 왜 내가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나에게 간섭을 해? 하는 이것 이외에도 마초 근성. 아니 내가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이길 것 같아? 아니 걸리면 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신 뭐 74세의 분 30 몇 살 되신 그런 분들이 아니 걸려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것들. 또 어떤 분은 75세이신 분이에요. 란 홀로웨이라는 분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면역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저거 위험한 거야. 뭐 그런 뭐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그 주장을 하는 음모론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 역할도 크죠. 팍스의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를 호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백신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뭐가 백신을 맞았을 때 베네핏인지 설명을 해라. 아니 how many times 설명을 했습니까? 얼마나 더 설명을 합니까? 설명을 하기 죄송할 정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터커 칼슨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공공재단이 보마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3월 13일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하게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전염과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것이 개입이 되고 마초 근성 나는 강해. 그리고 원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초 근성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무 되지 않든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백신에 대한 태도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아니 이런 학과도 있네요. 가이 본드 체어. 가이 본드 하니까 뭔가 그 마초 근성과도 연관되는 심리학과 이 가이 본드의 그런 그 학과의 그 최고 총책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파나이오타 캔두라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작용과 전염을 생각해서 맞아야지 되는데 나는 마초거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지난해 9월, 10월보다는 지금 백신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변화가 있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 맞으신 시니어 분들이 시니어들끼리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한쪽으로 좋죠. 다만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처럼 정말 옆 사람과 다 팔이고 몸이고 어깨고 닿은 상태에서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피한다면 백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주가 결국은 경제 개방하는 것을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오픈하면 우리가 확 올라가겠는데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쪽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그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건강, 여러 가지 가족 상황, 나의 외출 패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심을 하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은 켜기만 하면 그 시사 토크쇼에서 이민, 국경을 보여줬어요. 그 문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틀랜타 스파의 총격 사건 속보인데 이 내용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히 이제 가장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는 뭐 샌마리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람브라, 그 파사디나 인근 그쪽에서 시위가 굉장히 많았었고 아시안 혐오하지 말아라, 가디나,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애틀랜틱 그 스파 총격 사건 자체가 정말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용의자가 어떠한 그 성에 대한 집착, 도착, 뭐 중독 이런 증세를 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제 예배 보고 나서 제명을 시켰더군요. 교회에서 죄진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죄를 졌고 신의 뜻과 다르고 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제명한다 하고 제명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사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연방 수사국장도 NPR 방송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우선 그 용의자는 그 본인이 그런 뜻에서 나에게 유혹을 일으키는 장소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다 해서 그런 사건을 거기서 저질렀다고 하고 그러나 많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진 사람이 두 사람은 그 백인 커스터머 남녀 따로따로 간 커스터머였지만 그 밖에 피해자는 한 사람 그 다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운영하는 그 스파를 목표로 해서 갔었던 곳이고 물론 평소에 본인이 드나들었던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신원이 쭉 드러나면서 뭐 그 업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했었던 분들, 주방에서 일했었던 분들, 정말 손님을 맞아서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신원이 전부 발표가 됐는데도 이제 그분들이 참 힘들게 사신 분이잖아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다가 뭐 어디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데서 살다가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혼하고 아들 둘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고 하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죽어 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사항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났어도 장례비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300만 달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을 그 생각을 해서 장례비도 걱정하고 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요. 아시안계 혐오 범죄냐 아니냐는 수사를 해야지 되지만 이참에 미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쿵후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중국인을 포함한 또 중국인으로 오인을 해서 한인, 저페니즈 아메리칸, 뭐 필리피노, 비엔나미스가 많이 지금 혐오 범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미국의 혐오 범죄,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아주 오랜 역사인데 그것을 정말 막아야지 된다. 이제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용히 울지 않겠다. 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그 혐오 범죄에 관한 법이 조지아주가 미국에서 없었던 4개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이 처참하게 숨지고 나서 혐오 범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종, 남녀 차별, 또 모습 아니면 장애인 차별 이런 것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혐오 범죄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케이스가 어떻게 돼야지 될지는 봐야지 되지만 전국적인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에이시안들은 뭉친다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조지아주의 샌박, 조지아주에서 현재 유일한 한국계 하원 의원이죠. 젊은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이제 새로 당선된 흑인계 또 주이시계의 연방 상원 의원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서 아시안계 지도자 맡고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던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는 멈춰야지 된다 하면서 뭐 3월 22일이 오늘인가요? 오늘까지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기를 개항해라 하고 한 것까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아시안들은 지금 뭐 수백 군데의 그 단체들이 모여서 기금을 딱 마련을 해놓고 3억 달러를 마련해 놓고 연방 정부에 2억 달러를 예산에 책정해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일의 사태에 있을 수도 있는 아시안계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을 치유해드리고 재정적으로도 도와드린다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아시안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본 적도 흔치 않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총기에 대해서 용의자가 당일에 총을 사서 몇 시간 뒤에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총을 사기가 쉬워 하면서 지금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지아주에서 총을 살 때 닷새 동안 기다릴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지금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이 용의자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그 성에 대한 욕구 거기 가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없애버려야지 되겠어. 만약에 그것이 몇 %가 됐던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가 되리라고 보여지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얼마인지 그 사건에 들어가 있다면 대기 기간이 닷새 있었다면 당장 그날 사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해서 조지아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만약에 총을 살 때 대기 기간을 닷새를 두고 나면은 조지아주에서 총기로 인한 그 폭력 범죄가 17%는 줄어든다. 자, 여기까지가 애틀란타 시에서 발생을 한 총격 사건 속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어차피 살아가면서 오늘의 미국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세계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렇다 하고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죠? 미국과 중국의 앵커리지 회담이 끝났는데 이게 미국에도 중국에도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국 뉴스를 조금 모니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대체적인 매체가 어느 나라나 다 그렇긴 하지만 항상 자신들에게 좋게 가져가면서 뉴스를 보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과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도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당분간 고위급 회담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틀 동안 지난 주말에 앵커리지에서 했었던 그 고위급 회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초반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것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앤토니 블링켄과 또 잭 설리반, 그리고 중국에서 왕이 외무상과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이면서 이 양제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떤 대사 가운데서 최고 으뜸 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에서 아주 긴 불만을 얘기를 했죠. 미국의 블링켄 국무장관이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얘기는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대만에 대해서 군사 위협을 하고 홍콩을 어떻게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으며 위구르족은 또 어떻고 또 게다 대고 세계 질서를 위협을 한다 했더니 중국에서 니네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양제츠가 내정 간섭하지 말고 군사 개입하지 말고 또 그 경제력을 사용을 해서 우리 중국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말고 미국 니네가 인권 위반이잖아 하면서 이번에 그 애틀란타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블랙 아메리칸을 대량 학살하면서 뭘 그래 누가 누구한테 민주주의를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기서 그 애틀란틱 제가 애틀란틱 어떤 소설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틀라스 슈러그드라는 그 소설이 생각나서 자꾸 애틀란틱이라고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애틀란틱이라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랙 그것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이니즈 아메리칸과 연관된 건데 블랙 아메리칸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학살하면서 뭘 그래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중국에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로 준비를 하고 온 것이다. 미국에게 치대기로 아주 그냥 강하게 쏘기로 이렇게 하고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지 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1위, 2위입니다.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뭐 트로이카 시대 나오고 고르바초프 나오고 마침 그때 레이건 나오고 해서 무너져서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70년대 91년 이후에 계속 미국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2강 구도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사석에서 솔직히 말하면 좀 살살 해주세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사정이 있어요. 중국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같은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외교잖아요, 지금. 외교부장이 왕위 그 외무상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서 그것도 시진핑의 최고 대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절대로 중국에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은 절대로 우리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다. 뭐 2분 사진 찍고 뭐 모두 발언하고 하는 데서 15분을 잘잘잘잘 중국에서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온 거다. 왜 작심이요?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말보다는 그 행동에서 더 또 알 수가 있죠.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뭐 미국이랑 이런 회담을 앞두고도 계속 그 홍콩에 대해서 압박, 위구르족 압박, 호주에 대한 뭐 무역 보복 이제 뒤로 가지 않았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팅을 앵커리지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을 도왔다 해서 파웨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왔다 해서 이제 잡혀 있는 캐나다인을 중국에서 법정에 세운 거죠. 봐라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 협조를 한다 하는 형태로 해서 스파이 혐의로 두 사람 다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잡아놓은 사람을 또 오늘도 법정에 세우고 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은 아니 죄 없는 사람들을 뭐 800일 이상 인질로 만들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회담 전에 모두 좀 해주고 할 때 잘 지내보자는 거구나. 친구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글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만큼 그대로라고 보기보다는 오바마 때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중간 정도를 지금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략적인 경쟁을 지속하겠다.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extreme competition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경쟁이다. 적으로 보진 않는다. 적으로 보면은 1대1 똑같다고 보는 건데 아직 중국을 조금 아래로 보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면서 동맹국들과 일하잖아요. 일본과 인도와 호주와 이번에 이제 4개국 그 콜드 회담을 하고 나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갔다가 앵커리지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같이 이렇게 그 일본과 한국을 방문을 하고 나서 그래서
더 대치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중국도 국내용으로 강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용으로 강하게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요, 다른 말을 해요. 중국에 가서 아주 미국과 이게 서로 우리가 잘 상호 이해관계가 좋아서 실무급 실무급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실무급 합동 워킹그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토론은 했지만 워킹그룹을 만들지는 않았다. 중국은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출하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일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기후변화에 관한 미팅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존 케리가 기후대사잖아요. 이 사람이 상원의원일 때부터 굉장히 기후변화를 강조를 했었던 사람인데 시진핑이 참석을 하고 바이든 대신 케리가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또 테스트가 될 수가 있죠. 내일 존 케리와 미국 기후변화 대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4월 22일에 또 다국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주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 가서 중국 팀이 미국과 이런 회담을 했다 하고 말한 것과 미국 국무부에서 말한 게 다르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과 한국에 가서 한국의 카운트파트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국 보도와 미국 보도가 다릅니다. 제가 그날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렸어요.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만 없앤다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잠수함이라든가 다른 북한 같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다른 무기는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한국과 미국의 회담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두 나라가 일치를 해야지 된다. 그럼 이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이 얘기하는 북한의 비핵화, 어느 나라가 힘이 더 강해요? 외교에서. 미국 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가 되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 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국제관계의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양국의 보도와 양국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보셔야지 된다. 균형 있게 보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국 매체에서 특히 이제 한국이 다 이겼다. 그것도 또 꼭 일본하고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본보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계속 냉전 사태를 맞게 되면 한국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처럼 보세요. 미국, 중국,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 지정학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맞기 때문에 미국에 딱 달라붙어서,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최대 우방국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에 딱 붙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한국은 지금 너무 걱정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중국과 상호 교류나 의존도도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안보 때문에 미국과 잘 지내야지 되고, 더군다나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한국이 또 다르잖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미국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에는 중국으로 봐서도 그렇고 북한으로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거죠. 이번에 앵커리지 회담 끝난 뒤에 미국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나라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중국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힘이 많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아직 중국이 미국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만은 그런 두 국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 이것을 현명하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러려면 오히려 사실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게 우리에게 좋게 해석하고 좋은 말만 골라 듣고 우리 잘했어. 우린 무조건 외교를 너무 잘해. 뭐 일본은 외교를 너무 못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걸 믿으면은 지는 거죠. 현상 파악을 해야지 되고요. 잠시 뒤에 세금 보고 준비 좀 하세요. 저도 세금 보고 준비해야지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또 오랜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 짧게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이애미 비치는 4월 12일까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제 주말마다 통행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세 분이요. 완전하게 백신 접종 2번 다 받으시고 기간 지났고 했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와이에 KITV라고 있는가 보죠. 아일랜드 뉴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얘기죠. 지금 뭐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나 전부 95%나 94% 막는다는 거잖아요. 5% 갭이 있잖아요. 게다 대고 변이 바이러스에 알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된다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철이 오니까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많은 매체에서 탑 1% 부자들은 자신의 수입의 20%, 21%예요. 정확하게는 보고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아주 세련된 절세 전략이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국세청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프로페셔널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쭉 뭐 여러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전문 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한 배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련된 절세 하면은 어떤 경우 그게 이제 불법으로 되지만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부동산, 그리고 가까운 가족 회사에 뭐 어떤 식으로 한다던가 다른 파트너십을 한다던가 해서 오너의 세금, 개인 세금 보고를 하면은 뭐 기업세보다 어떤 경우 높고 이런 것을 잘 설정을 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의 경우가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은 국세청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예산을 계속 삭감하니까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것을 알았다 하고 뭐 예를 들어 세련된 절세 내지는 탈세까지 하는 사람을 많이 그럼 잡는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세무 감사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46%나 줄어들었대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그 뒷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백만장자에 대한 감사는 백만장자라는 게 백만장자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61%나 줄어들었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법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세무감사는 1960년대 이후 가장 적다고 대체적으로 부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해서 며칠 전에 20일이 언제죠? 20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뉴욕타임스 보니까 사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가니까 1조 4천억 달러를 더 걷어야지 된다. 1조 4천억 달러면요.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미국 사람들 뭐 정말 85%에게 1,400달러씩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1조 9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모자라는 1조 4천억 달러를 더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의회가 국세청에 세무감사를 할 수 있는 비용만큼의 예산을 늘려줘야지 된다. 국세청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도 뭐 2달, 3달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2달, 3달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제이슨 밀러라고 그 자문인데 이 자문이 어떤 자문이냐면 그냥 시시한 자문이 아니에요. 2020년도 그 선거 캠페인 대변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팍스 TV에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페이스북도 못하고 트위터도 뭐 못하고 뭐 구글은 뭐 하라고는 했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하니까 소셜 미디어를 본인이 만든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는 또 뭐 그 뭐죠 벽의 회사 그 마이필로우 가이가 만든다 하더니 같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소셜 미디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도 물어보고 또 트럼프 재단, 그게 사업체니까는요. 재단이라고 해서 항상 많은 분들이 그냥 기구, 비영리 기구가 아니에요. 사업체 하는 그 회사입니다. 물어보고 해도 답변을 하질 않는데 뭔가 움직이긴 하겠죠. 그 움직임이 그 열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바이든 그 대통령은요. 가장 논쟁적인 이슈가 일요일 어제 그 터크쇼에서 이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20년 사이에 국경을 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성인이 조금 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돌려보내지만 6살까지 정도의 아이가 혼자 올 때는 거의 받아주거든요. 이 받아주는데 이게 물론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쉘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게다 대고 요즘 뭐 민영 구치소 같은 데 비난이 많아서 돈만 벌고 제대로 안 한다 해서 비영리 재단이 운영을 하는 호텔에서 이 아이들을 묵게 하고 이거 누굴 받고 누굴 보내나 아주 쉽지 않은 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에서 서로 손가락질이에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거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는 비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국경을 바이든 대통령이 오픈하지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닫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그토록 혹독하게 이민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번에도 드리머 안 같은 거 민주당만이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서두르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민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약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로이드 어스틴 미국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이제 주말에 아프가니스탄을 예고 없이 보통 이제 이런 전쟁지대에 갈 땐 예고 없이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불과 며칠 전에 그 앤토니 그 블링켄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5월 1일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못 박아놓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시한이거든요. 그 전에 탈리반과 어떤 협상을 준비를 해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장관이 가서 국방장관 얘기는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굉장히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던데 꼭 5월 1일에 미군을 철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고받기의 그 미묘한 그 외교에서의 그런 것들 긴장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러나 기간을 조금 더 주고 하는 그런 기술이죠. 예술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글쎄요, 놀라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왜 시나리오 작가 뭐들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미나리가 오스카에서 시나리오 후보에 안 올라갔거든요. 기생충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미나리는 그 시나리오 후보에는 안 올라갔네요. 그래도 모릅니다. 항상 강혜신이었습니다.
네.